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문법 두 번째 시간,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문의 변동, 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의문의 변동이라고 말하는 건요, 이제 말 그대로 이 의문이, 지난 시간에 의문 배웠죠? 이 의문이 변동, 즉 환경에 따라 변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교체 또는 대치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치.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용어를 정리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어, 용어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면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절이라는 건요, 음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의 이 음절 단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은 음절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음절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이런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있죠. 이게 첫 소리, 두 번째 의가 가운데 소리, 마지막 이게 끝소리예요.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받침인 거죠. 받침. 아셨죠? 이렇게 완전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나중에 문제를 풀든 변형을 하든 개념을 적용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규칙이다. 이 규칙이란 말은요, 또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단어를 그냥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시면은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개념 위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개념을 알면 충분히 풀게 됩니다. 그 해설제도 아주 자세히 요즘 나오기 때문에요. 문제를 못 푼다기보다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고 늦게 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니까요. 개념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개념 위주로 보실 때 문제는 혼자 풀어라.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규칙이란 말은요. 그렇죠. 이런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그냥 이거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뭐 개념 그대로 읽고 말아버리면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셨죠? 음절의 끝소리 다 선생님이 분석했죠. 규칙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법규입니다. 법규. 절대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상은 뭡니까? 현상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법칙처럼 되는 것이 아닌 게 현상이고요. 이 규칙이라는 거는 완전히 법처럼 예외 없이 적용을 해라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수능 시험지를 대했을 때 변형에 강하고 개념을 탄탄하게 하시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유리하다니까요. 굉장히 빨리 풀고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음절말 평파열음하라고 이렇게 해도 용어를 줬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음절말은 받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파열음하.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배웠지만 이 파열음 중에서 어떻습니까? 평범한 파열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사소리에 파열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사소리의 평파열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역, 디귿, 비읍을 일컫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암기하시면 절대 좋은 성적 얻기가 힘들고요. 공부할 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제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자연스럽게 녹여드리는 거 요겁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개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 7개의 자음만이 음절의 끝, 쭉 받침이죠. 받침에서만 발음되고 이의 자음은 어때요? 7개 자음 중 하나, 이 하나가 대표죠. 대표. 그죠? 대치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바뀌어서 발음하는 현상을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실현되는 환경을 한번 볼까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보통.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어떻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대표. 마치 축구시합에서 후보를 뺀 대표 주자들만 내세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기억 중요한데요. 이 기억, 디귿, 비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그렇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예사소리, 그쵸? 그러니까 평파열음이라고 하는 거는 파열음 중에 평파열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음절말 평파열음 하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뭐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많이 보셨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떤 제일 많기 때문에 요 디귿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만. 그렇죠? 왜냐면 시옷이 있고 히읗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읒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은 그 음운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특히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주의하셔서 보시고 이 디귿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대표 주자 음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디귿이 그 리을은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미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읍은 피읍을 대신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고, 그쵸?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이런 실현 환경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을 좀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현 조건을 보시면 모음이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음 아, 어, 오, 우, 위 이렇게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특히 이 형태소 종류 중에 이제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구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법 형태소라고 하면은요, 이 어미, 조사, 접사,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문법 형태소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앞에 있어질 경우에,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에, 그죠? 꽃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다음 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조사 접사가 아니라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이게 어근 즉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렇죠? 어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뭐 한다? 요것이 그대로 연음된다는 거예요. 연음. 이렇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나서 연음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뒤에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요. 실질 형태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연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미, 조사, 접사가 오면 안 돼요. 실현이.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얘 볼까요? 꽃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꽃과 이가 합치면 꼬치가 되죠. 이렇게 이 치읓이 바로 연음됐잖아요. 그렇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가 바로 뭐다? 조사잖아요. 조사. 그렇죠? 조사기 때문에 형식형태소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을 굉장히 하셔야 된다는 거. 틀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겹받침인데요. 이제 겹받침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쌍받침이 아니라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겹받침 음절의 끝소리, 그죠? 음절의 끝소리 뭐라 그랬어요? 받침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겹받침으로 받침이 나왔다고요. 그럴 때는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앞 자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자음, 즉 기억 씌우시면 기억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앞에 자음으로 발음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밥 같은 경우, 넙 같은 경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음 앞에서는 비읍인 밥으로 발음이 돼야 된다. 뒤에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밥다, 밥소, 밥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넙죽하다 할 때 여기서는 또 비읍이죠. 뒤에 거. 넙둥글달도 뒤에 거의 비읍이죠. 이럴 때는 너브로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부 앞자음에서 됐지만 여기서는 예외로 뒷자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두 가지 경우를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D 자음으로 발음된다는 거 뒤에.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자음이었죠? D 자음인 겁니다. 그래서 닭 같은 경우는 리을 기역 중에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도 리을 미음 중에 미음이 발음된다는 거. 읍지는 리을 비읍 중에 피읍이 발음되는데 피읍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읍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리을로. 아셨죠? 리을 기역에서 리을로 발음. 읽고인데 읽고가 아니에요. 읽고가 되고 또 막고가 아니라 말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로 앞에 게 발음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건 뭐죠? 이런 거예요. 이런 말. 용언의 어간, 말음이라는 건 받침이라는 얘기죠. 받침. 그러니까 어간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예, 어간이죠. 어간. 동사, 형용사 할 때 어간에 해당되는 거고 어미가 변하는 거고, 그렇죠? 예, 어간 말음에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용언의 어간 이런 말들에 익숙하셔야만 예, 문법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말 또는 자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만 예, 잘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목놓아 강조하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이제 교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된소리 대기예요.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뭐냐면요, 두 개의 안 울림 소리. 우리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배웠죠? 예, 그 두 개의 안 울림 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에 예사 소리가 어때요?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경음화라고도 하거든요. 된소리 대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안 울림 소리가 만나면 이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울림 소리가 있어야만 자연스러운데 예, 두 개의 안 울림 소리가 만나다 보니까 예, 충돌이 되면서 된 소리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 발음돼. 예를 들어서 국밥 같은 경우는 국밥이죠. 발음할 때 밥. 그렇죠? 기역과 비읍이 예사 소리 중에 안 울림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된 소리가 되면서 예, 발음이 된다는 거. 예, 젖소라든가 앞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이게 경험합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의 경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만약에 기역, 디귿, 비읍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국밥, 밑자, 춥고 이렇게 아셨죠? 이럴 때는 된 소리가 일어난다. 받침에 이게 있을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가 만약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된 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 그죠? 니은이 나왔죠. 그쵸? 어간 받침. 자, 여기서도 조심할 게 어간이라는 겁니다. 어간. 어간은 뭐예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전부 보시면 어때요? 어간이죠, 전부 어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시험장에 가시거나 문제 풀 때요. 요 어간 받침할 때 어간이 아닌 만약에 체언이 나온다던가, 그쵸? 용언이 아닌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지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 풀 때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이제 요걸 안 보고 바로 요것만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답이 빨리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정의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용어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자어에서. 자, 이거 보세요. 한자어니까, 한자어라는 거 뭡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이제 고유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고유어는 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조건. 조건 첫 번째잖아요. 그냥 리을 받침 뒤에, 만약에 리을 받침 뒤에,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갈등, 일시, 갈증, 발달, 질서 이거 전부 한자어란 말이에요. 한자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한자와 고유어를 구별 못 한다는 거 하면 정말 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와 한자를 구별 못 한다는 거. 아이들이 이제 한자어인지 아닌지 모르는 학생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국어 중에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 못 한다. 그러면은 사실 예, 풀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나올 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한자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자주 예, 사전을 찾아보시고 주의를 깊게 단어를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극복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형사형 리을이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있죠. 이렇게 파열음 계통. 이게 이제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예사 소리가 뭐로?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을 할 때
이 리을이 있죠. 관형사형이잖아요. 그쵸? 관형사형이고 의존명사 것이 오는데 이 것에 어때요? 되게 발음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게 띄어 써야 되겠죠. 당연히 관형어니까 앞이 관형어니까 당연히 띄어 써야 되는 거고요. 이 관형사형 어미가 올 때 어때요?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전부 뭐다? 되게 발음한다. 이렇게 해서 이 된소리 대기의 모든 것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된소리 대기. 이게 바로 이 교체, 음운의 변동 첫 번째 교체의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이렇게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제 동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음동화입니다. 자음동화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음화가 있고요. 유음화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자음동화에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요. 두 자음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거나 닮은 소리로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지금은 이제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많은 겁니다. 종류에는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을 만나는 겁니다.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이 빠진 이유는 굳이 음가 없는 이응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비음으로 바뀐다. 니은, 미음, 이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를 보시면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이라는 비음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례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거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의를 하실 것은 이런 사례, 이 조건 적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유음이 오잖아요. 이 유음이 이제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제 비음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유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음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비음이 또 비음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이 왔단 말이에요. 음절의 끝소리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리을을 만났어요. 유음이잖아요. 유음. 그렇죠? 여기서는 비음이었고 유음을 만나면 역시 비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음이 되고 플러스 니은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백로 같은 경우는 기역이 지금 리을 만났죠. 그러면서 이 기역은 이응으로 됐고 이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또 추가로 이제 뒷자리에 생긴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기는 요것만 이렇게 바뀌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요 사례를 갖고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 단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단계, 3단계의 그 현상이 동시에 있는 것이 이제 문제시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변동이 연이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면리 같은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교치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거쳐 있는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특히 음운의 변동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제일 먼저 일어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나중에 배울 니은 첨가라 그래가지고 첨가입니다. 첨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음동화, 비음화, 유음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순서를 좀 생각하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막연하지 않으면서 실수하지 않을 그런 요령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 뒤에 비음이죠? 뒤에서 유음이 나타났죠. 그죠? 비음. 자, 여기서는 이제 비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음이란 말이에요. 비음인데 리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다시 니은인 뭐예요? 유음, 비음으로 바뀌었죠. 유음이.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종로 같은 경우는 받침 이응인데 리을 만나서 니은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현상이 세 번째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음화의 세 번째 경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세부 항목들을 정확하게 그냥 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음화해서 뭉뚱그려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로 가겠는데요. 유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인 니은이 앞뒤에서 오는 유음이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게 유음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을 리은이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쵸? 리을 리은이 나온다. 그러면은 리을이 리은이 이제 비음이잖아요. 니은이 그쵸? 예, 리을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칼날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니은인데 리을을 만나서 리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력같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그쵸? 앞이 바뀌었고 여기는 뒤가 바뀌었죠. 그래서 앞에 바뀐 건 역행동화, 뒤에 바뀐 건 순행동화라고 하잖아요. 그쵸? 둘 다 바뀌면 이제 상호동화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거는 바뀐 방향에 따라 그렇게 용어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국외음화를 볼까요? 자, 네 번째 이제 국외음화를 보겠습니다. 국외음화라는 건요, 끝소리가 이제 디귿, 티읕입니다. 그쵸? 예. 근데 이 형태소가,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를 만납니다.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자,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형식 형태소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가 나오면 국외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형식 형태소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 접사, 어미, 접사, 또 뭐요? 조사.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나면 그 디귿, 티읕이 센 입천장 소리 우리 배웠죠. 국외음, 그쵸? 경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바로 국외음하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번의 케이스에서는 디귿 뒤에 만약에 형식 형태에서 히가 온다. 그쵸? 이가 아니라 이건 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약이 되는 거예요. 축약. 굳히다 같은 경우 보시니까 디귿 더하기 히읗은 치읓이 되죠. 그렇죠? 축약이 돼서 축약이 된 다음에 굳히다, 즉 국외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니까 한 번에 국외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국외음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또 학생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념을 정리할 때 미리 잘 정리 정돈을 잘 하셔서 문제에 임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개념이 정리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정리를 내려버리면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수업 이걸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 수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수업을 좀 꾸준히 잘 듣다 보면은 개념이 강해진다라는 거. 그러면 어때요? 문제도 자연스럽게 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아니잖아요. 잔지, 그렇죠? 잔디 그대로 발음되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는 하나의 형태소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잔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로 만약에 정리하면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국외음화의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모음동화. 자, 이 모음동화까지가 이제 교체 마지막입니다. 아셨죠? 이거 전부 지금 오늘 요 페이지 자음동화, 유음화, 국외음화, 모음동화는 전부 뭐예요? 동화라는 거예요. 동화. 아셨죠? 교체는 이 동화가 이렇게 많네요. 그쵸? 자, 보실까요? 아, 어, 오, 우라는 게 후설 모음이거든요. 후설 모음이 이 모음을 만나서 왜, 위라고 전설 모음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애기 된다든가, 어미가 애미 된다든가. 그렇죠? 애미나 애기는 뭐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발음 인정하지 않지만 아주 변해서 만약에 굳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냄비 같은 경우, 뭐 불을 땡기다, 무슨 내기, 그쵸? 새내기 뭐 할 때 미쟁이, 미장이가 아니라 욕심쟁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그쵸? 이런 것들은 어때요?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와 오가 결합해서 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어가 이제 발음이 되면 이제 기여가 되는데, 그쵸? 또 단기시오 같은 경우는 단기시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모음동화가 된 거긴 합니다만, 대어 피어.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죠. 대어와 피어는 여로, 이오 아니오는 요로 발음하는 것도 복수 허용한다는 거.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어와 피어 같은 경우에만 어때요? 발음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어와 피어를
조심하시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체에 대해서 자세히 다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의문의 현상, 의문의 변동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